네, 자, 공인노무사, 자, GS 2기, 이제 민사소송법,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고, 자, 그동안 이제 GS 연기, 이제 GS 1기, 1기까지 이제 통해서, 자, 우리 수험생들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순환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이제 관전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GS 연기는 이제 뭐 수강 대상들이 그렇다고 뭐 어느 정도 내가 민사소송법을 좀 안다. 그럼 GS 연기를 안 들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본인이 잘못 습득한 부분이 이제 있으면은, 자, 제가 아마 GS 연기부터 강조를 했던 말이 그거야. 우리 수험생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합격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합격을, 지나도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수험 기간 때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좀 지녔던 마음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빨리 붙는 거죠. 어쨌든 이제 강사들도, 그리고 저희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듣는 수험생들도 결국 이제 결국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강의도 듣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한다. 그럼 교과서 읽으면 되잖아.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다 보지 않고도 결국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내가 신경을 이제 쓰느냐.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 GS 연기를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 이제 민사소송법을 좀 처음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법학을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GS 연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제 민사소송법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잘못된 개념을 좀 고치고 싶으신 분들,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실력들을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습득을 하고 싶으면 GS 연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기본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GS 1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개념에 개념 간의 연결이 있습니다. 자, 저도 수험생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그거 체계적인 거. 됐습니까?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강사 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희가 수험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진도를 여러 번 읽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십 번 읽다 보면은 어떤 첫 번째 개념과 마지막 번째 개념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강사가 느끼니까 얘기를 하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GS 1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본 개념을 이제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자, GS 2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사례를 이제 푸시면서, 자, GS 1기까지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습득했던 이제 기본 개념들 되겠습니까? 자, 그거를 이제 실전에 나왔다. 자, 공부라는 거는, 저도 이제 우리 강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2차 시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시험을, 답안지를 이제 썼다. 매일매일 답안지를 쓰는 학생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 되겠죠? 그래서 꼭,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현출을 시켜야 돼. 특히 2차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쓰셔서, 자, 이번 수험 강의를 이제 통해서, 이제 강사가 이제 짚는, 이제 실제 문제로 우리가 가거든.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가, GS 연기 1기 동안 배웠던 이제 기본 개념이 내가 실제 이제 답안지. 자, 100을 알고도 사실 50만 현출시키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면, 개념을 잘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점수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시험은 후자인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GS 2기 이제 첫 수업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직접 이제 쟁점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민사소송법의 전체적인 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본인이 테스트를 해야 돼. 제가 테스트를 해서 지금 이제 강사가 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첫 강의에서 쭉 이 민사소송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거기서 본인들이 만약에 한 50% 정도 개념을 안다. 자, 그러면은 GS 1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2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강사가 이제 쭉 이제 개념을 설명할 건데
거의 한 7, 80%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자, GS 1기, GS 연기를 한 번 더 보시고,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공부했던 어떤 교과서나 이제 수험서를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자, GS 2기를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첫 번째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이제 GS 2기를 들을 수 있느냐,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뭡니까? 민사소송법입니다. 자, 실체법이 이제 민법의 이제 절차법을 이제 형상한 이제 그 법을 우리가 민사소송법이랍니다. 자, 고리타반 기본 개념은 GS2기 때는 가능한 이제 생략합니다. 이제 이 구회 안에 우리가 모든 이제 제도, 특히 이제 강사의 역할은 그거잖아. 그래 올해 뭐가 나오는데 그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꼭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그런 방향에서 강의를 이제 듣고 이제 본인 걸로 이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민사소송법은 크게 100점을 기준으로 50점, 50점 되겠죠. 이제 완전히 수험적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민사소송법의 50점은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면 딱 이제 내가 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인 대답 먼저 해야 돼. 딱 0점 주신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이때는 소송요건입니다. 소송요건.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되겠습니까? 이제 판을 기준으로 항상 선을 잘 지키고. 자, 그러면은 판이 열리기 전에, 자, 소송법은 크게 말하면 싸움을 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원고가, 자, 아주 쉽게 말해서, 자, 원고가 피고한테 돈을 달라. 되겠습니까? 그럼 근원이 있겠지. 내가 니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되겠습니까? 내가 니한테 정유료를 받았으니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이제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매매 대금 달라고. 되죠. 이게 아주 큰, 결국은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소송까지 가는 거지. 싸움을 하는 거야. 되겠죠. 그럼 우리 싸움 하려면 이제 그 링 위에, 제가 이제 GS 연기부터 1기까지 강조드린 게 있죠. 링 위에 싸우려면 사람 몇 명 들어와야 되는데. 그 2명 아닙니까? 되겠죠. 자, 그거를 아주 고급스럽게, 우리는 이제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그게 이제 당사자 대립구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링 위에는 이제, 사람이 둘이 싸운다. 없어 보이잖아. 그 답안지에 뭐라고 들었는데,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있다. 되겠죠. 대립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GS 이기니까 이제 일단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야. 대립 구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송달. 전부 이런 것도 전부 개념이, 그러니까 제도가 되는 거죠. 쟁점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우리가 판 위에 올릴 때, 무조건 올립니까? 아니지. 판이 열리기 전에 심사 요건이 있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결국 법률이 정한 체계 안에 판이 열리기 전에 무조건 싸움 붙이는 게 아니고 싸움을 붙일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고난전 요건이라고 합니다. 뭔지 알겠지? 됐습니까? 자, 소송 요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자, 이제 법원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의 이익, 소송물,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큰 제도. 그죠? 자, 올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작년이죠. 자, 작년에 이제 저희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나왔습니다. 되겠습니까? 법원 중에서도 가나리 50종으로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출의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강사들이 이제 찍는 게 뭐냐면은, 자, 법원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문제 그 트렌드가 되겠습니까? 이제 한 3년, 4년, 이제 5년 이걸 이제 쭉 봤을 때는 이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대신에, 기본적인 게 나오니까 쌤 이제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지. 기본적인 게 나오면서 응용화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부를, 우리가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문제를 제일 못 내는 이제 경우의 수는 공부를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에 별반 차이를 두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본기가 문제가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공인노무사도 이제
아주 이제 공정한 시험으로 바뀌겠다는 어떤 의지인 거야. 이제 문제의 트렌드를 딱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사성과 공부를 하든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별반 점수의 차이가 없이 나올 때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2차가 지금 단문이 있잖아, 단문이. 한번 생각해봐. 이제 딱 문제 봤는데 단문은 우리 0점 몇 초 만에 판단하잖아. 될 건지 안 될 건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되는. 그럼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학생이면은,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서는 이제 점수 차이가 이제 크게 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됐습니까? 수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결국 해독수의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좀 초반에 잔소리 많이 하지? 그래서, 일단은 자꾸 이제 그걸 의식을 해야 돼. 자꾸 이제 이 강사한테, 가스라이팅이랍니까? 계속 그걸 이제 당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법원, 그러면 강사 말은 어떻다고 굉장히 기본기가 나옵니다. 되죠? 그래서 이제 찍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는 이제 당사자를 찍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세 글자 말면 됩니다. 이게 알지? 굉장히 여기 안에 많은 제도가 있게 됩니다. 자, 법원은 이제 크게 나눴을 때, 됐습니까? 이제 법관이 있습니다. 관할이 있습니다. 되겠죠. 법관, 관할. 자, 법관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질문하잖아. 지금 우리 딱 그 GS 2기 이제 첫 강은 이제 질문의 단계를 했습니다. 이 질문이 탁탁 되는 분들은 GS 2기를 들어서. 그게 의식을 해. 그래도 GS 2기 지금 열었는데 안 들을 순 없잖아. 됐으면 이 시기는 다 이제 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GS2기를 쭉 가면서 뭐 GS 연기를 같이 간다든지 그런 이제 활용 방안을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대답 바로 들어와야 돼. 그렇지, 법관은 기본적으로 제척제도나 기피제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죠. 두 개 주의 쟁점 2개. 자, 이제 우리가 관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죠? 관할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보통 관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갔을 때는, 이제, 봅시다. 토지 관할. 사물 관할. 좀 디테일에 나갔죠? 직분 관할.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토지 관할을 이제 거기서 기준으로 이게 이제 올해 나온 시험 문제거든.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그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도 우리가 특히 이제 관할은 어떤 법정으로 정해진 거. 이게 지금 세 가지거든. 법에 정해진 거.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동은 뭡니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자, 법에 정해진 관할. 자, 만약에 우리 A는 원고가 저기 어디고 서울에 산다. 자, B는 피고는 부산에 산다. 그럼 어디다가 제기해야 되고요? 됐습니까? 관할은 이제 경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통재판적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살죠. 자꾸 이제 테스트를 봐야 돼. 그리고 실제 우리 쟁점으로 넘어가서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대신에 우리 특별재판적. 이제 지참 채무 같은 경우에는 또 원고의 주소지도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그 스토리를 짜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당사자는, 자, 제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볼게. 이제 딱 긴장을 해야 돼. 그래서 법원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자꾸 그 수치화시켜. 내가 법원, 지금 강사하지 막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내가 30 안 해. 아니면 내가 50 안 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수치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색깔을 그대로 할까요? 자, 지금 이제 강사가 이제 당사자를, 자꾸 이제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돼. 지금 제가 지금 어디 하고 있노? 소송 요건. 되죠. 본안전, 소송 요건. 그 안에 크게 이제 법원이 있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당사를 찍고 있지, 지금. 올해 지금 강사 찍는 게 당사자입니다. 신경을 딱 쓰시면 되겠죠. 자, 쉽게 설명해서 당사자는 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민사소송법 싸우는 게임이야. 되죠. 원고가 내가 필요한 어떤, 청구, 소송물, 됐습니까? 자, 그걸 들고 피고한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게 다야. 자, 그래서 그 원고와 피고를 뭐라 합니까? 링 위에 있는 사람, 등장하는 사람. 자, 그거를 이제 당사자라고 합니다. 되겠죠? 자, 당사자가 나왔을 때, 자, 우리는 일단 문제화되는 걸 공부하겠지. 되겠습니까? 이제 논의되는 거. 자, 당사자가 이런 경우가 있어. 당사자가. 살짝 쉽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자꾸 이제 힌트를 주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이 딱 요 첫 시간,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진도되는 두 번째 시간에 넘어가겠지. 이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민사소송법을 전반적으로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지금 시간이야. 왜냐면 GS 2기를 듣는다. 어느 정도 내가 기본 개념을 갖췄다는 거거든. 나 지금 연습해서 채점 받고 싶은 거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올해면 한 11년째인데 그 채점을 딱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습니까? GS 지금 연기를 가셔야 할 분들이 있어. 괜히 이거 시간 낭비해서 GS 2기로 들어가서 근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9회차 안에서 곧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겨내시면은 이제 그건 굉장히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겠죠. 어쨌든 이제 실제 본인들이 이제 답안지를 쓰시더라도 내가 어떤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지 되겠습니까? GS 2기는 이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겠죠? 자, 봅시다. 잔소리 끝내고 이제 다시 가보자. 그래서 A가 이제 B한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B하고 소송을 하기 전에 알고 보니까 B는 죽은 사람이야.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 쟁점 지금 얘기하겠네. 이 얘기가 들어와야 돼. 자, 그럼 우리 민법상 사람이 죽으면 자 봅시다. 우리가 민법상 사람이 죽으면 뭐가 없다고 하냐면은 권리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자지 사자. 되겠죠? 자, 그게 우리 소송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됐습니까? 쉽게 말해서 당사자 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거지. 되겠죠? 그럼 기분이 뭔데? 그럼 기분 좀 각하지. 이게 그 소송 요건이 각하가 되는 거예요. 판을 안 엽니다. 자, 그런데 민법에 어떤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민법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포괄승계가 일어나지. 포괄승계. 돼 있습니까? 자, 그러면 죽자마자 우리 한국에서 사람이 죽더라도 미국에 상속인이 있으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상속인의 권리가 이전이 돼버리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걸 이제 포괄승계, 이 포괄승계 법리에 따라서, 자, 그걸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반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B는 죽었어. B는 죽었는데 거기 상속이 있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인, 우리 아주 논리적이신 분들은, 자, GS 연기 1기를 쭉 이제 겪으신 분들은 아시잖아. 굉장히 논리적이시지만, 극소수인, 우리 그 대표적인 우리 교수님 중에 호문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그 책을 보면 한 큐에 다 읽혀. 굉장히 논리적이니까. 그렇지만 다수설과 동떨어집니다. 실무기 때문에. 자, 그 말인 즉슨,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당사자 대립구조 2명만 있어야 돼. 됐으면 이렇게 뭐 2대1로 싸우진 않잖아. 뭐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A가, A는 이제 뭐, 이건 당연히 원고가 되는데, 당사자를 도대체 이제 B로 줄 거냐, C로 줄 거냐.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 재소전 사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첫 번째 확정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확정부터 시켜야 돼. 확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검토해보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이야. 자, 이게 우리 민법으로 따지면 뭐? 편하게 듣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계속 이제 우리 강사가 지금 우리 이제 수험생에 질문하는 겁니다. 자, 민법의 권리 능력.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능력. 자, 소송 능력은 우리 민법에 뭐와 비슷합니까? 그렇지. 행위 능력과 비슷합니다. 이 내용이 쭉 들어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당사자 확정. 제일 대표적인 재소전 사망.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나왔죠? 이 재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 성명모욕소송, 법인격 부인. 요 제도, 요 쟁점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당사자 능력 물어보죠. 아주 제가 그냥 캐팔 던져볼게. 추상적으로. 당사자 능력과 관련된 이제 쟁점. 뭐 있습니까? 당사자 능력과. 자, 우리 민법상은 우리 민법상에 뭡니까? 권리 능력이 있는 자.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오지. 이제 태아는 좀 문제가 되고. 자, 그런데 이 권리 능력이 없는 자도 있죠. 그게 누군데? 그게 비법인 사단이잖아. 하나 조합과 비교를 하죠. 되겠습니까? 자, 우리 소송으로 다시 돌아올게. 자, 그러면 그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능력 당연히 없겠지.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종중이야, 종중.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우리 민법, 우리 민사소송법, 이제 민법을 떠나서, 이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식적 당사자 능력이라는, 자, 민사소송법 52조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이제 뭡니까? 뭐라고 적어줘야 이제 조금 쉽게 들어가면 일단 비법인 사단 제가 쟁점을 먼저 적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법인 사단은 결국 형식적 당사자 능력. 그 말인지 뭐 비법인 사단한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소장에다가 그러니까 종중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여기서 문제지. 이건 조문에서 해결해 줬으니까 조합은 어떻게 할 건데 조합의 소송 수행권. 역시 이것도 이런 거 특이급이야.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너무 어려우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송 능력, 행위 능력, 우리 행위 무능력자들 누굽니까? 제일 대표적인 우리 지금 미성년자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성년자의 소송 행위에 대해서도 이런 거 뭐 단문으로 나올 수 있고 사례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생님 뭐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이 정도는 게 아니고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당사자가,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당사자가 이제 요런 애매한 경우. 됐습니까? 뭔가 이 사람 죽었을 때, 이제 갑자기 상속인이 나타났다. 누구를 당사자로 볼 거냐? 이 답 한번 물어보자. 이까지 막 왔으니까, 이 GS 2기까지 왔으니까, 누가 당사자가 돼야 됩니까? 죽은 자가 돼야 돼, 상속인이 돼야 돼. 우리 홍문혁 교수님 뭐랍니까? 야, 당사자 확정시키고 먼저 능력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거야. 굉장히 맞는 말이죠. 원래 순서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우리 판례는 여기서의 당사자를 C로 봐버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바로 잡아야 되겠지? 그거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뭔가 링 위에 얘는 확실한데 뭔가 B냐, B 이상한 비슷한 애가 나타났다는 거야. 뭔가 이거 어때? 고쳐줘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고쳐줘야 돼. 그래서 자, 이 둘이가 동일성이 있는 경우냐, 동일성이 없는 경우냐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둘이가 비슷하느냐 이거야. 자, 제일 대표적인 우리 판례로 박종희 사건이 있는 거야. 그건 한자 하나에 따라서 음이 선하고 의로 바뀌어. 사람 똑같은 거지. 그럼 그런 건 무슨 제도로 가야 되는데? 동일성이 있으면. 당연히 표시적 용어이지. 자, 여러분 성명 내립니다. 자, 동일성이 없는 경우라면, 자, 이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똑같은 애가 아닌 거야, 똑같은 애가. 그때는, 야, 혹시 그 아들 뭐 승계냐, 이거, 승계. 자, 그러면 우리 승계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포괄 승계가 있죠. 이건 당연히 당사자 효력이 미칩니다. 당사자가 돼버려. 되겠죠? 자, 근데 포괄 승계가 아닌, 자, 우리 특별 승계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큰 그림을 계속 그려놔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이제 무슨 제도가 일어납니까? 임의적으로 당사자를 바꿔야 되겠지. 그게 임당변 아닙니까? 그 제도. 오늘 이제 이 관련된 쟁점을 쭉 풉니다. 그래서 임당변에 관련된 임의적으로 당사자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당사자를 이제 바꿔버린다.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에 A 했다가 B 했다가 C 했다가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자, 대신에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3가지 있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되겠죠? 자, 그걸 추가하는 경우. 고필공 추가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자, 봅시다. 고필공 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피고를 바꾸는 거. 피고 경정.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동일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피고 경정 제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있습니까? 자, 민사소송 70조. 그래서, 주관적, 추가적 병합.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당변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3가지 원칙은 안 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당사자와 관련된 겁니다. 됐습니까? 할만한 얘기지만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는데? 공동소송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사실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질문 많이 해. 질문 많이 해. 그래서 이게 GS, 그럼 연기 1기를 안 듣고 2기가 가능합니까? 제가 그러잖아. 이거를 본인들이 GS 2기를, 어느 GS 2기를 딱 듣는 순간에 문제의식이 계속 생겨. 우리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시행착오가 안 옵니다. 언제 딱 시행착오 오냐면은 이제 2순환, 3순환 지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분명히 열심히 공부한 것 같거든.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 문제를 풀고 점수가, 이게 채점이 되면 잘 안 돼. 쟁점도 잘 안 나오고. 네. 그래서 강사가 이미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제가 이제 아까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GS 2기를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쭉 이제 들은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내가 못했는지 계속 적나라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점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스트레스를 딱 받고 이제 다시 이제 책을 읽었을 때 그 집중도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 당사자. 조금만 더 가보자.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판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뭐 법원. 작년에 50점이 나왔는데, 거의 안 찍고 있죠.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 다른 뒷부분을 쭉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이 소송물, 이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권리보호, 이제 키를 내는 거지. 뭡니까? 권리보호, 자기. 모든 소에 공통하는 거야. 모든 소에 공통하는 거. 됐습니까? 특수한 소에 공통한 이, 권리보호 이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적격. 이렇게. 이 케이스가 이제 소송 요건과 이제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요건이 있어요.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판이 열렸어. 이제 링 위에서 이제 싸워. 그리고 누구 싸우라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춘 거야. 이제 판이 열려진 거야. 자, 판이 열려졌다. 용어죠. 자꾸 용어 싸움이야. 자, 변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변론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변론을 지배하는 원리. 5글자 뭡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쌤 나는 뭐 하나는 대답이 안 됩니다. 그래도 꿋꿋해 가봐. 끝까지 가봐라잖아. 끝까지 한번 가보고. 있습니까? 끝까지 간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걸 견뎌야 돼. 저도 이제 뭡니까?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변호사가 됐는데, 다 거쳐봤죠. 우리나라의 시험은 일단 웬만하면 다 거쳐봤는데, 그 수험생활 좀 길게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하나의 철학은 하나 얻었어. 저는 이제 공부를 무시까지 좀 하는 편이라서. 그게 시험을 칠 때는 몰라, 별로 반 도움 안 되는데 대신 강사할 때는 도움 많이 됩니다. 많이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막 기본서도 읽어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 저 수험생들한테 특히 로스쿨생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우리 공인노무사 수험생들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 하루에 다 15시간 공부하잖아요. 15시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죠. 15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합니까? 한 번은 독을 품어야 돼. 한 번은. 이거를 한 3, 4년 한다? 그건 좀 무리고. 알겠죠? 네, 이번에 딱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거. 대신에 우리 직장인분들은 됐습니다. 이 15시간이 상징적인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분들은 자, 저도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제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이제 한 어느 수험 시기가 있었어. 생각보다 15시간 안 나오더라도 일할 때도 좀 그렇게 빡신 일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공인노무사든 이런 어떤 다른 자격증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좀 상징적인 이제 말씀인데 그 말은 딱 그냥 밥만 먹고 오로지 이 시험에 한번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만은. 그런 어떤 시간을 안 거치면 금메달 못 땁니다. 알겠죠? 한 번은 딱 그 시기를 거쳐야 되는데, 자, 만약에 했다. 자, 이거 상징적인 걸 했어. 그러면 한 13시간 공부가 안 된다니까, 13시간. 공부가 잘 안 돼. 공부가 왜 이래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이 안 나. 대승부에 책만 넘기고. 되는 시기는 좀 되더라도, 그럼 공부는 언제 되느냐? 이 13시간을 참고 견디면 이 2시간. 오랜만에 쓰는 말인데, 물때를 딱 기다려야 돼. 물때. 잘 되는 어떤 시간이 하나 있어. 그걸 본인이 찾아야 돼. 근데 그걸 찾으려면은 이 인고의 13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잘 되는 이 2시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대답 못하 계속 스트레스 받아. 이 인고의 시간을 거쳐봐. 이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이제 다시 이제 탁 기본 본인 이제 수험서 같은 거 읽으실 때,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구나. 끝을 한번 보고 다시 처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사 지워버렸는데, 아까 우리 본안 요건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5글자 뭐겠나? 본안 요건. 집에 당사자주의죠. 당사자주의. 자, 당사자주의를 다시 개념을 구분했을 때는, 자, 처분권주의. 자, 판을 열고, 판을 지배하고, 진행하는 거. 내가 다 할게. 되겠습니까? 당사자가 절차 개시, 심판 대상, 절차 종료. 이걸 당사자한테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민사소송 203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처분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죠? 자, 이제 변론주의. 자, 이건 이제 우리의 명제로 가는 거예요. 변론주의. 이렇게 개념 구분하시고, 자, 변론주의 제1명제, 사실을 주장지. 판사가 너가 돈 빌린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각각 요건 사실을 입증 책임 있는 자가 해라는 거야. 일단은 사실을 주장해야 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걸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증명을 제출해. 이거는 이제 꼭 이 첫 시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소송은 뭘 해달라는 거야.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뭘 해달라. 근데 그 권리는 어디 있는데? 법규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됐습니까? 이 법규에 적용이 되려면 무슨, 뭐 있어야 돼? 요건 사실이 있어야 돼. 자, 그냥 사실이 아니지. 요건 사실. 예를 들어서 얘가 차용증을 작성했다. 되겠죠?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러면 그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요건이야. 직접적으로 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그냥 다방에서 만나서 뭐 서면을 작성했다. 이건 애매해. 이건 간접 사실이야. 뭐 다른 거에 서로 러브레터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건 간접 사실입니다. 그 서로 이제 만나서 뭘 작성했다. 그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차용증을 썼다. 이런 처분 문서가 보이면 그건 요건 사실로 법규로 바로 인정하는데, 그게 아니고 둘이서 어디서 뭐 만났다. 이런 사실들만 입증이 됐다. 그거는 직접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요건 사실을 공부하셔야 되겠지. 그게 있어야 법규. 근데 이런 사실들은, 그럼 아까 말했잖아.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그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에 의해서 법규, 그리고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알겠습니까? 증거. 자, 사람을 증거. 그럼 내가 증인 신청하겠다. 여기 인증이에요, 인증. 실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인증. 그럼 사람의 입을 이제 그 증언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입을 통한 어떤 신빙성. 이게 문서로 들어가는 거. 자, 그게 서증입니다, 서증. 그래서 우리는 이 문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내일까지 뭐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아마 쟁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는 자백이고, 우리 형사는 어떻습니까? 사실 증거의 왕은 자백이, 증거의 왕은 자백. 이런 게 형행에 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고문을 시켜버리지. 우리 헌법상 고문 금지 원칙 있잖아. 되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정신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민사는 아니야. 형사랑 달리. 형사는 유일한 증거가 자백이면은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야. 됐으면 다른 증거 있어야 돼. 보강 증거 들어가야 돼. 대신에 민사는 자백을 하는 순간에, 그래, 네가 불리한 사실을 네가 스스로 인정하구나. 그건 사실 인정되는 거야. 그게 자백의 구성. 이게 대표적인 자백은 불유증 사실인 거야. 증거가 필요 없는 사실.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변론주의 제3명제까지 공부를 하시면, 그게 전체적인 우리 본안 요건에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크게는 2개 구분해지 소송 요건, 본안 요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배우는 것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1인 소송이야. 되겠죠? 단독 소송. 근데 절대, 우리 뭐 형사도 하신 분들 하시겠지만, 한 사람이, 한번 생각해. 우리 차용증 쓸 때, 돈 빌려줄게. 돈 빌려줄게. 그 집을 담보로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하면, 야, 그 보증 하나 사라. 너 뭐 동생이나 어머니나. 여기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돈을 안 갚으면은 이 피고를 누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장, 변호사를 하나 써서 변호사 둘이 쓸 수가 없잖아. 피고 2명이라고. 안 그랬으면, 그럼 변호사 1명 쓰면은 피고를 누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채무자도 들어가야지만 연대보증도 들어가야 돼. 이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공동소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소송. 뭔지 알겠지? 자, 공동소송은 이제 크게 나서 청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객관적 병합. 제가 빨리 진행하지만 이게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 그럼 사람이 여러 명일 때 뭐, 우리는 적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주관적 병합입니다. 되겠지? 자, 객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 중에서도 애초 소장 쓸 때 여러 개의 청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원시적인 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소재기했는데 이거 또 이후에 다시 이제 청구가 여러 개로 병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후발적 병합입니다.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관적 병합 가보자. 이것도 마찬가지. 애초에 링 위에 사람이 대거 들어오는 거야. 그게 이제 원시적 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발적인 잘 있는데 그 링 위에 이제 잘 둘이 싸우는 걸 봐. 이제 보는데 뭔가 이 이해관계 있는 애가 보니까 답답한 거야. 그냥 아무나 올라가면 되지 링 위에. 그냥 뭔가 이해관계 있는 애가 들어가는 거, 1차인가.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애를 끌어오는 거, 인수. 자, 이런 것들 내용이 후발적 병합입니다. 됐습니까? 좀만 더 나가볼까? 원시적.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 병합, 선택 병합, 예비 병합. 자, 후발 병합은 뭐 있습니까? 자, 0.1초 쉬고, 바로 답이 튀어나와야 돼. 자, 안 그러면 또 인고의 시간을 거쳐. 그래서 청구 취지 변경. 청구 취지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청구 변경을 할게. 원인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변경은 교환적 변경, 추가적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중간 확인해서 이런 건 됐고, 자, 반소, 중요. 이것도 이제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병합, 원시적 병합. 뭐 있습니까? 통고, 네, 필고. 이걸 잘 적어 놓으시고, 처음부터 계속 이 맵을 따라가야 돼. 자, 후발적 병합 뭐 있는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거, 참가제도. 그 다음에 인수제도. 자, 됐습니까? 자, 요게 여러 명의 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뭔데? 그 다음에 상소 들어가는 거지. 네, 상소는 요 원리만 한번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어떤 원리를 제가 묻고 싶냐면은 자, 요렇게 생각해야 돼. 멀리서 상소는 항상 병합하고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상소는 1심, 2심, 그다음에 이제 3심 여기 들어가겠죠.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속가를 기준이 사물관할이거든. 속가를 기준으로 자, 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자, 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그냥 단독 판사입니다. 단독. 우리 재판 혹시 가지면 돼 있으면은 한 명만 딱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2억을 이제 초과해버리면은 이제 합의부로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2심으로 들어갈 때는 이 단독은 되겠습니까? 이제 단독이 이제 그 문제가 있다면 지방법원 항소부. 그렇죠. 이제 지방법원 항소부 고층이 있습니다. 지방법원 항소부. 자, 그렇지만 합의부에 내가 항소를 할 거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고등법원. 이거 다 이제 올라가는 건 대법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상소라는 거는 요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거. 요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항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고가 되는 거고, 요 전체를 합쳐서 상소가 되는 거죠. 자, 포인트는 이제 그거야. 됐어. 그럼 왔으면 여기가 이해됩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야. 자, 항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봐봐.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딱 들고, 쟁점 이제 시작해. 좀, A가, 이제 집중해야 돼. 지금까지는 뭐, 모르는 대로. 그랬으면 이게 어차피 알아지는 거니까. 요 사례 한번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상소, 정말 힘들어집니다. 있죠? 그래서 A가 B한테 첫 번째로 A가 원고겠지? 돼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예비적 병합 얘기를 할게. 예비적 병합. 자, 예비적 병합 양립 불가능해야 돼. 자, 계약이 유효라면 니 너한테 1억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계약 유효라면 근데 계약이 무효면
근데 그 받은 거 이자까지 니 다 내놔라. 1억 5천. 이 청구와 이 청구. 청구가 일단 몇 개고? 부산말 써버리죠. 자, 몇 개입니까? 1억이, 그때는 청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지 병합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청구는 양립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둘 다를 인용할 수는 없어. 자, 매매 계약이 유효면은 1월 내놔라.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유효하지 않으면 양립 불가능 포인트. 뭔지 알겠죠? 자, 그런데 1심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1심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어. 1억, 그 매매가 유효 아니다. 기각 났어. 됐죠? A는 울겠죠? 자, 근데, 2번, 1억, 근데 매매가 무효네. 이자까지 다 내라. 자, 여기 인용이 난 겁니다. 자, 누구는 그냥 집에 가 있습니까, 이제? 이제 얘는 이겼으니까 집에 가. 이긴 거지, 결론적으로. 상소 이익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주의적 청구에. 지금 제가 이제 그 예비적 병합 얘기한 거야. 자, 결국은 집에 못 가는 억울한 애는 B겠지. 잘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항소, 누군가가, 상소는 무조건 포인트 상소 이익이 있어야 돼. 전부 승소한 자가 올라가면 안 돼. 거기에 대한 예외를 이제 공부하는 거고. 되겠습니까? 자, 1심에서 결국 이제 2심 올라가는 거야. 누가? 불만이 있는 애가 올라가겠지. 쉽게 생각하면. 그 불만이 여기 누군데? A도 불만이 있어. 이게 이용이 안 나, 이 기각 났으니까.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B가 이제 불만이 있겠죠. 올라갑니다. 됐습니까? 자, 지워보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올라갔을 때 지금 항상 상소가 왜 병합과 연결될 수 없는지를 본인들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야 돼. 이제 우리 지금 앞으로 쟁점을 풀면서. 그럼 B는 이제 올렸을 때 이 주의적 이 청구가 각각 소송물이 두 개죠. 소송물이. 그러니까 병합이 된 거야. 얘는 뭐만 올리고 싶겠습니까? 지가 진 거 이것만 올리고 싶겠지. 요것만.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상소편. 지금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될 이 상소편에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은 얘가 이걸 올렸을 때 얘도 같이 올라가느냐. 무식하게 뭐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지. 자, 그걸 민사소송법 용어로 뭐랍니까? 이심이 있느냐. 됐습니까? 자, 다시. 뭐가 청구가 올라가니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 이제 이미지상. 2심이 되는 여부. 자, 상소의 원리 중에 2심은 뭡니까? 2심의 원리가 상소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 됐습니까? 그 말은 뭐 상소는 나눠지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은 얘도 어떻다고? 같이 올라가야 돼. 무식하게 같이 올라가야 돼.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이 주의적 청구도 2심이 된다. 이렇게 용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기 때, 이순환 할 때, 실제 이제 우린 답안지로 가야 되거든. 답안지 주시면 이제 제가 채점을 할 때 이제 그걸 좀 더 강조를 좀 드릴 건데, 어쨌든 첫 번째 이 채점을 딱 하다 보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그 답안지 퀄리티는 높여야 돼. 그 강사들한테 이제 채점을 받는 거는 포인트가 뭐냐. 어차피 포인트를 매기면 되잖아. 쟁점을 틀렸다, 못 틀렸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이 전문적인 강사인데 채점을 한번 이 답안지 정말 보여주기 싫은 나의 어떤 그 치부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 답안지가. 그게 보여주기 싫은 거야. 근데 이걸 오히려 보여줬을 때, 자기가 기대한 대로 정말 치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오늘 법적 용어는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공부의 양을 조절할 수는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난 잘 알고 쟁점 다 맞췄다. 쟁점 다 맞추고 해도 실제 우리가 답안지를 봤을 때 답안지 내가 매기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매기잖아.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것만 매기는 게 아니잖아. 수천 장의 답안지를 딱 보다 보면은 되겠습니까? 천편일률 뭐 이러나 그렇게 들어가야 돼. 뭔가 답안지에 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본인들의 악습이 있는 그것만 고치면 돼.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계단을 막 올라가는 게 힘들어도 방향 바꾸는 건 쉽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 채점은 그런 방향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 그냥 내가 쟁점 맞췄다 안 맞췄다 이건 학습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꼭 이거는 우리 수험생과 강사의 약속이죠. 자기가 썼던 못 썼던 잘 썼던 혹시 자기가 못 썼다고 생각하는 게 잘 쓸 수도 있거든.
알겠습니까? 굳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쓴 답안지는 꼭 이제 제출을 하셔서 그 채점을 받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막 이제 못 썼다고 놀리겠습니까? 꼭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경 쓰세요. 자, 다시. 이제 뭐라고? 올라갔다 이런 게임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실제 막 썼던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심은 전부가 원칙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왜? 뭐 때문에?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봐. 근데 이제 이게 항소심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야, 이게 인용이 날 수도 있다는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고? 다시. 자, 이거는 굳이 상소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거였지. 이해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B한테는 불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심사의 대상을 열 것이냐, 심판 대상. 상소는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써야 돼. 2심이 되느냐, 심판 대상으로 볼 것이냐. 되겠습니까? 요 심판 대상은 일부가 원칙이야. 예외적이 당연히 있겠지. 이걸 지배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쭉쭉 나오죠. 불변경. 됐습니까? 그래서 이 상소권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처분권주의가 이 항소심에서 발현이 되는 거야. 내가 구한 것만 해달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거 20대, 이거 확정 차단되는 거는 상소불가 원칙상 어쩔 수 없죠. 나는 야가 문제가 아니고 얘가 문제거든. 되겠죠? 그렇게 내용. 자, 여기까지입니다. 되죠? 아주 커다랗게 얘기를 했지만은, 자, 이 제도, 이런 제도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쟁점을 이제 실제 사례를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조금 쉬고, 실제 우리 쟁점으로 넘어가 봅시다.